어제 박근혜 대통령 담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영 한국방재학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해경을 이렇게 해체해서 이제 새롭게 국가안전처를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부 정보 수사 기능은 경찰청으로 두는 건데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정확히 쪼개서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전부터 논란이 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능은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사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경찰청 쪽에서 이렇게 합의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조나 군안 부분은 약간은 좀 그쪽에서도 좀 사이드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직 개편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다만 각 분야별로 어떻게 그 새로운 조직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숙제라고 봅니다. 지금 해경 업무가 수사와 정보는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해양구조와 경비는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는 건데, 이름이 일단 국가안전처면은 이 원래 예산은 처라는 데서는 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라는 건 원래 실행 기능도 없는 게 맞는 건데 새롭게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식약처 같은 경우에도 실행 기능 갖고 있는 처가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조직에도 어떻게 선진 사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른 처들은 없죠.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부여한 거는 어느 정도 안전 부분에 좀 더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자체의 어떤 예방이나 이런 쪽의 안전 활동들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관련 예산 사전 협의권과 재해 예방 특별 교부세 배분 권한을 주겠다는 건데, 그만큼 좀 권력을 주겠다는,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1조 이상의 그 피해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동안 방제 분야에서는 예방 쪽에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의견을 계속 했는데 그렇게 안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일단 주고 그 부분에서 권한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도 묻겠죠. 국가안전처가 안전 기능을 다 가져가는 셈인데, 이러다 보면 8,000명 이상의 인원, 그다음에 영향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룡부처로 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조직 체계로 보면은 이게 상당수의 그 인원들이 해상안전이나 특수재난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전체적인 조직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짤 것이냐, 이게 앞으로 남은 숙제고, 그 초기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초기 지휘부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조직 체계를 안정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 조직이 앞으로 성공할 것인가, 이 부분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조직이 커지는 만큼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함께 있는 것 같은데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과연 이 부처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처라는 부처 아닙니까? 그럼 다른 거대 부처들하고 같이 협력 관계에서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연 말발이 먹힐지, 거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거 지금 새로운 숙제죠.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 국가안전처를 담당하실 처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크게는 그 총리실의 총리 지휘를 받는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총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과연 이거를 총리 수준에서 각 부처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게 부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지휘체계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은 대통령 비서실 쪽이든지 이런 쪽 대통령과는 또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 명확하지 않고 이게 앞으로 좀 고민거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이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정을 할 것인가, 누가 조정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남은 숙제입니다. 어제 담화 내용에서도 조금 드러났습니다만은 새로 만들어질 국가안전처에는 민간 전문가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앞으로 공무원 사회도 5대5로 고시 출신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특히 국가안전처 같은 경우에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공무원 사회하고 이렇게 잘 융합할 수 있을지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이제 재난 안전 관련된 조직들이 그동안 굉장히 이제 그 발전된 조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제 이 안에서의 어떤 그런 단결성 같은 것도 있고 이게 과연 이제 민간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는 진짜 남은 숙제이기도 하고요. 예. 또 민간 전문가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제 그 참여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에 네. 대한 것도 아직은 숙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뭐니 해도 이 처장, 국가안전처장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장관급으로 해서 위상을 그만큼 올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혹시나 여기에 뭐 이전과 같이 정치인이라든지 관료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요. 이 이제 인사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어떤 의견을 뭐 직접적으로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조건 민간 전문가라고 해서 이게 뭐 최적의 인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민간 전문가도 되겠지만 정치인이건 뭐 관료건 간에 이 자리에 정말 초기에 이 조직을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정착시킬 것인가, 안착시킬 네.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여망을 담을 것인가 하는 어떤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뭐 총리나 대통령실 다른 어떤 부처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가진 분이 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인가 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어떤 봅니다. 출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능력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을 것인가. 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능력을 이 사람한테 요구할 건데 과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인사권자가 제일 고민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그동안에도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컨트롤 타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문제는 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청와대로 가면 더 오히려 좀 더 막강한 어떤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는 뭐 총리 밑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는 이제 하지만은 청와대도 이런 어떤 정무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예. 아마도 스텝 기능에 대한 보완이 아마 그 보수될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스텝 그리고 그 기능이라는 게 어떤 걸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시는 뭐 거죠?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는 예. 그 재난에 관련된 어떤 그 스텝 기능은 좀 약하다고 보는데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만 그게 NLC가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조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참여정부를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참여정부에서도 NLC도 있었지만 또 실질적인 어떤 그 책임을 하는 거는 소방방재청하고 그 행정자치부의 그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였거든요. 예. 이게 실무 기능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실무 기능을 이번에 이제 국가안전처에다 놓겠다는 거고요. 예. 총리도 일부 관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은 이제 어느 정도 업무 분담이 필요하겠죠. 청와대와 이제 그 총리실하고 예. 또 이제 안전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도 좀 새롭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불명한 게 많습니다. 불명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청와대가 이제 그 최종 컨트롤 타워가 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그러니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청와대가 모든 걸 이끌어가고 할 것인가. 예. 일단 참여정부는 그렇게 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청와대는 뭐 어느 정도 지원하는 기능도 하고 조정하는 기능 일부만 할 거고 총리가 좀 더 이제 나서서 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그걸 모든 걸 이제 안전처에 맡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고 네. 우리가 그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빨리 재빠르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매뉴얼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예. 과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돼야 될까요? 지금 현재 조직 체계를 바꾸는 걸 보니까 뭐 육상과 이제 해상, 그다음에 이제 특수재난 항공도 포함해서 이 얘기는 그리고 이제 특수 이제 그 구조대도 이제 만들겠다 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응, 이제 초기 대응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키겠다는 어떤 그림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장비나 이런 부분도 보완하겠다 했으니까 다만 이제 조금 더 걱정스러운 거는 교육 훈련 부분에 대한 게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방재 자원에 대한 관리 부분도 안 나와 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직 보완이나 그런 어떤 또 다른 좀 보완되는 그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아직도 불명확하게 아직 안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혀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재난 대응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초기 대응은 그렇고요. 예. 원래 이제 정부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특수 구조단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중앙정부보다는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죠.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고의 규모를 처음에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한 명이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라든지 뭐 숫자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사고의 그 규모가 이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판단을 이제 해서 어떤 건 뭐 국가안전처에서 하고 어떤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도 국가안전처를 만들고 거기 예. 종합상황실이 분명히 현재 있는 게 이제 기능 강화가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초기에 이제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중앙정부에서 강화시키겠다는 거는 초기 대응 부분이거든요. 예. 구조수 같은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좀 강화될 것 같긴 한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자체가 충분히 수행해야 될 어떤 작은 규모의 재난이든지 예. 지원 기능도 있는데 네. 그 부분하고 중앙정부가 어떻게 역할 분담할 건가 예. 이 부분도 아직은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 담화 내용을 보면은 이 정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뭐 새판 짜기를 과연 성공할 것인지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게 부처만 새로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이지 또 이렇게 짜깁게 해서 이 사람 여기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학습 효과가 있기 예. 때문에 우려할 만하다고 보고요. 지금의 그림을 보면은 그런 것들 좀 넘어가겠다는, 그러니까 네. 넘어서서 좀 더 이제 개선하겠다는 어느 정도 의지는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의지만을 가지고 이게 성공할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 제대로 되는 어떤 조직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기능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아직 지금 모든 그림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대통령께서 갔다 오셔서 추가로 이제 발표할 거고 또 이제 뭐 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위원을 통해서도 이제 보완하겠다고 한 것 같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이제 구조적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른바 이제 관료 마피아, 네. 뭐 해수부 마피아, 그래서 관피아, 해피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처방이 제대로 좀 된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일단 그 그림만 툭 나왔지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그림이란 게 저는 행정혁신처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총리실에 이제 국가안전처하고 행정혁신처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안전 부분에 안전처를 가지고 하고 예. 행정의 혁신, 관피와 척결은 행정혁신처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일부 언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 두 개의 조직이 결국은 이제 총리실의 이제 조직인데 네. 과연 그렇다면은 총리분이 어떤 분이 오셔서 예. 어떻게 이 두 조직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이 국가안전처가 정말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뭐 꼭 몇 가지를 좀 짚어서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직 지금 그 조직 체계가 명확하게 안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육훈련, 뭐 방제 자원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과연 어떤 분이 초기에 이제 지휘부를 하시고 비전과 전략을 보이실 것인가 그리고 이 조직 안정화와 타부처가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이제 컨트롤 타워 얘기도 하셨는데 실질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총괄 책임은 정치적인 책임도 수도 네네. 있습니다. 누가 지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불명확하고 또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팽목항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그런 얘기도 못했던 부분 이제 초기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좀 이렇게 그 중간 단계 이제 갈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좀 더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전문가시니까 그 이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 뭐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걸 좀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뭐 인사가 만사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면은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꼭 그 정부 주도만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민의를 수렴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런 걸 통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정답에 근접한 해결 네. 방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국방재학회의 김근영 이사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